안녕하세요. 최일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책풀미 오늘 1월 4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약보합, 보합권 약보합으로 그래도 시장은 나쁘지 않았다라고 봐지는데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많이 투자하고 계시는 테슬라, 애플 뭐 이런 것들이 또 큰 폭으로 빠졌고 애플에 대해서는 예민한 시간에 좀 체크를 해봤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또 많이 빠진 겁니까? 일단은 판매 대수 발표에 따른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 조정이 있었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뭐 관련해서 파는 물량들이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뭐 미국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어제 이제 우리나라 오전장 보면은 그 반대 매물이 좀 나오는 모습들이 관찰되기도 했고요. 그렇죠. 미국 시장도 뭐 테슬라가 워낙 뭐 인기 있다 보니까 그런 매물들이 좀 섞여서 출회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러고 보니까 테슬라 그 판매 대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미국 장 열리기 전에 이미 작년 말에 발표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제 미국 시장에 반영이 된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그 변동성을 일으킬 만한 요인이 1월 25일 날 발표되는 4분기 실적인데 어제 이제 판매 대수 발표로 인해서 시장에서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 조정이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주가도 어제 추정치 조정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수급하고 심리까지 겹치면서 급락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4분기 실적 그리고 그 이후 테슬라에 대한 시각 이건 뭐 제가 할 수 있는 작업은 아니고 블룸버그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과연 테슬라를 분석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의 시각 자체의 변화는 어떤가 좀 살펴보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알고 갈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좀 가져왔습니다. 우리 테슬라를 다루면 우리 최풀미를 조회하는 조회수가 막 올라오던데 지난번에도 110불 깨졌다가 반등이 들어갔다가 120불 올랐다가 다시 108불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뭐 이 정도 가격이면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한 몇 개월, 한 6개월 정도 잊어버리고 있는 게 낫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래도 실적이나 이런 거는 체크는 해야죠. 그렇죠. 그게 이제 투자자의 이제 기본이니까요. 한번 블룸버그 데이터 중심으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데이터라서 약간 좀 건조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한번 보시죠. 지금 임박한 것이 2022년 4Q 실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실적을 바라볼 때 탑라인하고 바텀라인을 미국 기업들에서는 중요하게 보는데 매출하고 조정 EPS 이게 사실 실적의 핵심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EPS 같은 경우는 주주한테 돌아가는 몫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사주 매입 관련해서 변동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먼저 그 어제의 판매 데이터 관련해서 매출이나 EPS 조정치가 컨센이 조정이 됐을 텐데 4Q 관련해서 매출하고 EPS 컨센이 최근 한 6개월간 어떻게 조정됐는지 좀 가져왔거든요. 거기에다가 주가 반응도 같이 그려왔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보시면은 매출하고 EPS 컨센이 비슷합니다. 그 4Q 특히 이제 4Q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2022년 6월 시점부터 현재까지 4Q 2022년 4Q 실적을 바라보는 애널리스트들의 시각의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매출이나 EPS 공이 비슷한 모양새를 그리고 있는데 6월부터 한 10월 중순까지는 그 매출이나 EPS 추정치 자체가 상향 조정되고 있었어요. 그렇네요. 그 뒤에 이러저러한 이슈라고 하면은 각 지역에서 거점 지역에서의 수요 둔화 우려나 또 판매 가격 인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추정치가 점점점 내려오다가 어제 그 판매 대수가 발표가 되면서 급격하게 매출이나 EPS 추정치를 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내린 그 가격 자체가 내린 그 금액 자체가 어느 정도인지 현재 시점에서 4Q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내려온 건 알겠는데 구체적인 수치가 얼마인지 보시면은 밑에 이제 매출 추이하고 EPS 추이를 보시면은요, 그 연 단위도 있고 분기 단위도 있는데 일단 빨간 거로 돼 있는 건 다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4Q에 2022년 4Q에 매출은 24.8빌리언이 이미 내려온 추정치로 반영이 된 거고요. 위에 이제 매출 보시면 한 25.5빌리언까지도 예상을 했다가 또는 이제 26빌리언 이상도 예상을 했다가 지금 현재는 24.8빌리언까지 내려왔고 이게 고점에서 보면은 매출은 한 7.4%가 고점에서 하향 조정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판매 대수 하향까지 다 반영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요, EPS는 그래서 얼마가 내려왔냐? 그래서 4Q에 추정하는 EPS는 얼마냐? 그래서 1.16불 정도 되거든요. 네. 1.16불인데 이것도 역시 한 1.3불까지 갔다가 1.16불까지 내려와서 고점 대비로는 한 11.4%가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거 역시 판매 대수를 어제 나온 데이터를 반영한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게 1월 25일 날 실적이 나올 때 매출이 24.81 빌리언을 상회하는지 하회하는지 그리고 EPS가 1.6불인데 컨센서스가 1.6불인데 이걸 상회하는지 하회하는지 요거를 이제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최상무님이 월요일마다 예. 그 미국 밸류에이션 해주시면서 예. 그 기업들 주가가 위클리로 어떻게 빠졌고 올랐고 그러면서 그 주요 기업들의 EPS 추정치가 어떻게 변했는지도 항상 체크해 주시는데 이제 주간 단위로 체크해 주시다 보니까 고점 대비해서 한 얼마 정도 EPS가 빠졌는지 사실 궁금했거든요. 근데 지금 EPS 컨센 추정치가 1.31달러 정도였다가 맞습니다. 지금 1.17인가요? 1.16입니다. 예, 1.16까지 이제 떨어지면서 고점 대비 얼마 빠졌다고요? 11.4% 빠졌습니다. 11.4% 정도 EPS 추정치가 하향 조정돼 있는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그 다시 이제 그 절대 금액으로만 보면은 실제로 얼마 정도가 변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미 다 조정된 수치로 볼 때 QOQ 또 YOY 특히 이제 YOY 증가율을 갖다가 분기별로 계산해 놓은 건데요. 2022년 4Q는 일단은 매출은 그 YOY로 40% 증가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EPS는 37% 증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특이할 만한 점은 이 매출하고 EPS 증가율을 분기 단위로 이렇게 보다 보면은 특히 이제 분기의 합산이 연간이잖아요. 제일 밑에 연간으로 보면은 2019년에 매출이 15%, 그렇네요. 20년에 28%, 21년에 71%, 22년에 53%. 그래서 21년을 정점으로 해서 매출 증가율은 좀 둔화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럼 22년에 총 매출 증가율은 21년에 비해서 얼마냐 보니까 53%가 증가하는 걸로 돼 있고요. 아직 4Q가 나오진 않았지만 추정치가 53%고요. 그럼 23년, 24년은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볼 때 23년은 34%, 24년은 26% 정도의 매출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게 어제 그저께 이제 판매 동향 얘기해 주셨을 때 매출 성장률하고 제가 PER
뭐 대충 얘기하면서 정작 이제 PEG 개념을 했을 때는 EPS 증가율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EPS 증가율을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지금 EPS 증가율도 이 예. 연간 단위로 해오셨는데 예. 지금 19년도가 115% 증가했고요. 예. 2020년도가 5,500%. 워낙 이제 19년도 4분기부터 흑자 전환하다 맞습니다. 보니까 베이스가 낮아서 5,500 나왔는데 2020년도에 테슬라가 치고 왔을 때 예. 2021년 초 보면 PR이 200배 나왔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200배가 합리화되려면 EPS 증가가 200% 증가해야 됐는데 정확하게 21년도에 20년 대비해서 203% EPS 증가가 맞습니다.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PER 그때 200배가 절대 높은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22년 작년이 EPS 증가율이 80%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직 4Q가 다 나온 건 아니지만 예. 80% 증가하니까 올해 들어갔을 때는 테슬라가 올해 작년이었죠. 예. PR이 한 80배 거래됐었잖아요. 예. 예, 80배 거래됐는데 그것도 이제 합리화가 됐다면 지금 이제 PR이 21배까지 떨어졌다는 예. 거죠. 그러면 23년도에 EPS 증가율이 지금 추정치가 27%로 나오는데 예. 시장은 아니야. 이 27% 안 나와. 21% 정도 나올 거야. 이런 게 이제 좀 반영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일단은 예상치는 27%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7%이고 이 실적 발표가 아까 1월 언제라 그랬죠? 1월 25일입니다. 1월 25일이고 그동안에 우리 빅테크 기업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주가가 상승을 했던 작년 약세장에도 상승을 했던 데가 언젠가 보면 다 어닝 시즌에 상승을 했었어요. 예. 예, 주가가 빠지면 여러 가지 이런 EPS 하향 추정도 나오고 불안한 우려감들 뭐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는데 실제 실적 나오고 기업이 얘기해주는 가이던스 그죠? 예. 예, 그걸 보면서 주가가 또 리바운드하고 예,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1월 25일 날 정말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예. 또 가이던스를 어떻게 해줄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히 이제 매출하고 EPS를 특히 이제 본 거는 또 하나의 이제 임플리케이션을 좀 찾을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매출 증가율을 연간으로 이렇게 보면은 15, 28, 71, 53, 24, 26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EPS 증가율은 뭐 아까 전무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저가 있었기 때문에 2020년 같은 경우는 5,500%로 확 튀었지만 2021년, 22년, 23년 이렇게 보면은 매출 증가율에 비해서 23년, 24년 딱 보시면은 매출 증가율이 34, 26으로 네. 시장에서 보고 있지만 EPS 증가율은 27%, 25% 네. 약간 더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성장기에 있는 회사, 특히 이제 초기 회사, 고속 성장에 있는 회사들의 특징이 매출 증가율보다 영업이익 증가율이나 순이익 증가율, EPS 증가율이 더 높잖아요. 그런 그렇죠. 레버리지 효과가 그렇죠. 확 나타나면서 네. 멀티플을 엄청 세게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면 그 이후 지금 시장에서만 보는 거로만 얘기를 한다면 2023년, 2024년에 테슬라는 그 이전의 매출 증가율보다 영업이익이나 EPS 증가율이 더 높은 회사였다면 23년, 24년에는 약간 그 모양새가 좀 슬로해지는 거로 지금 시장에서는 이 추정치만 보면은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통은 이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서 그죠. 예. 예. 판매가 어느 정도 이제 고정비를 커버하는 수준 훨씬 이상으로 예. 판매가 매출이 증가하면 그 고정비 비율이 예. 뚝 떨어지면서 영업이익률도 개선이 되고 이익이 이제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런 모습 때문에 21년, 22년도에 이익 증가율은 또 더 큰 폭으로 나오는 판매 증가율보다 예. 높은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23년도에도 뭐 특별하게 예. 뭐 아주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서 테슬라의 차에 대한 위협을 하지 않는다면 이익률이나 이런 그 EPS 증가율은 예. 뭐 좋게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테슬라가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 테슬라의 어떤 챌린징한 구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런 리세션을 겪으면서 예. 약간 다운사이징을 하면 테슬라도 사람 줄이지 않았습니까?
그죠? 사람을 지금 그 계속 증설을 하고 있으니까 네. 줄여야 되는 구간인지 모르겠는데 뉴스플로우에서는 일부 필요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필요 없는 인력은 좀 줄였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네요. 예. 그런 부분이 리세션을 겪으면 겪을수록 이제 아주 우량한 기업들은 예. 더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그 다운사이징 하면서 생산성이 좋아지는 예. 영업 마진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항상 세계 1등 기업들은 리세션 이후에 주가가 또 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실적이 정말 어떻게 나오는지 계속 한번 우리가 올해 내내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 체크를 해보면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낮아진 추정치 그리고 추정치보다 더 급락한 주가로 인해서 포워드 PER 추이를 보면은 20.9배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근래 가장 낮은 멀티플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그 테슬라도 그렇지만 빅테크들 작년에 되게 어려웠는데 그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이제 고금리와 고물가 영향으로 인해서 할인율을 높게 받고 있었다는 거, 그로 인해 멀티플이 빠지는 거였다면 올해는 약간 그런 상황 자체가 좀 반전될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까? 이를테면은 최근에 나오는 경제지표나 물가지표 그리고 고용지표를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이전까지 11월, 12월 거쳐오면서 이런 것들이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다음 주에 내일부터 계속해서 ISM 제조업지수, 졸트 보고서 그리고 고용 관련 실업률, 비농업 고용자 수 그리고 12일 날에는 가장 중요한 CPI까지 이런 것들이 사실 물가나 그 금리를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요인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매크로한 요인이 사실 빅테크들한테 힘을 실어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지금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페드의 모든 조치가 이런 제조업하는 회사들한테는 다 플러스 기업 가치를 플러스로 만드는 그런 영향을 되게 많이 주거든요. 일단 물가를 잡으면서 PPI가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소위 말하는 생산자 물가도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철강, 화학, 뭐 여러 가지 그런 원자재 가격 낮춰졌죠. 그리고 페드가 최근에 많이 얘기하는 임금 상승률 이것도 2%까지 낮추겠다. 이런 것들이 다 기업들한테는 다 좋은 식으로 영향을 주고 물론 이런 것들이 소비에도 영향을 줄 거야. 그래서 그 소비 위축에 대한 부분에 우려하는 부분이 많지만 그 코로나 이후로 사실상 차가 굉장히 덜 팔렸어요. 9천만 대가 7천만 대, 7,700만 대 이런 식으로 좀 덜 팔렸기 때문에 그 이연 수요는 저는 크게 이 경기 침체 때문에 수요가 많이 이렇게 위축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매크로 요인하고 실적 발표 관련한 마이크로 요인이 좀 기업들의 주가에 좀 힘을 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로상미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